반갑습니다. 번개탄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파이어 미소구출 대작전 순서를 맡은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미소구출 대작전을 간단히 또 소개하자면 미소는 미래와 소명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구출 대작전, 왜 구출이냐? 학생들 중에 꿈이 없는 학생들, 또 꿈을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 또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학생들을 이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구출하자라는 의미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또 직업군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 모셔서 또 직업을 소개하고 또 어떻게 이 직업을 준비하면 되는지 등등 미래와 소명에 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소 구출 대작전입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상담을 하고 계신 상담사 선생님,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수로 또 여러 가지 또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제 소개할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신영 상담사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상담인데 또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역량표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NCS 국가 기초 능력인데 직업 기초 능력이라 국가 표준 능력이죠. 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것 가운데 이제 저도 이제 취업 코칭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NCS를 나는데 여기에서 혹시 상담사로 만약에 내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상담 기술 외에 또 어떤 능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이제 먼저 인터뷰하기 전에 NCS 얘기를 좀 해주셨길래, 네네. 제가 NCS, 제가 처음 국가연구한 게 NCS. 아, 진짜요? 네, 그 NCS에 보시면 심리 상담이라고 네네. 세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맞아. 예, 그거 개발할 때, 초기 개발할 때, 예, 제가 그 뒤에서 이제 간식 날라드리고 문서 모으면 다 정리하고 하던 석사 과정 할 때, 네, 제일 아래 연구원 했었죠. 연구 보조원 했죠. 네. NCS를 거의 뭐 1세대예요. 저는. 그래서 NCS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반갑다. 그러고 이제 NCS로 그렇구나. 설명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주신 내용에 이제 10개 영역, 하위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담이다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에 있는 경청? 내용들은 네. 그냥 다 기본적으로 좀 갖추면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의사표현, 기초 외국어 능력이 있는데 네. 뭐 기초 외국어 능력이야 뭐 외국인들을 상담할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대담자가 저한테 딱 저를 만나자마자 영어로 질문. 한국말로 질문은 했는데 핵심 단어는 영어인 거예요. 네. 나르시스틱 텐덴시 이러는 거예요. 나르시스틱 텐덴시? 뭐야? 이게 뭐야? 나르시스틱은 이렇게 그 심리학적 용어 자기애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자뻑 그러죠. 네. 그 자기애고 텐덴시가 경향이잖아요. 선생님은 나르시스틱 텐덴시에 대해서 아시나요?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르시스틱 텐덴시 영어 물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순간 그래 나르시스틱 이렇게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 기초 외국어 능력은 외국에 오래 거주하다가 오는 내담자들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외국인이나 뭐 아예 그 나라 말만 쓰는 내담자를 만나는 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고. 그리고 그 뭐랄까 그 상담 용어들도 이제 영어가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게 국제 표준을 위해서 그대로 쓰잖아요. 그런 영어로. 것들도 그래서 있죠. 네. 예를 들어서 MBTI 같은 것도 다 영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아마 기초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영어 쪽으로 조금 있으면 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왜 문서 이해와 작성 능력이 대체 왜 필요하냐 그러실 텐데 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상담 일지를 잘 써라라고 가르칩니다. 상담 일지가 뭐냐면 상담자가 그날 상담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상담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의 기초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자꾸 그 일지를 막 대충 쓰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서부터는 학생들한테 항상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이 일지를 꼼꼼히 써야 되고 이 일지 쓰는 것부터 제가 꼼꼼히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려면 문서 이해 능력하고 작성 능력이 있어야겠죠. 네. 이 문서가 뭐냐. 네. 상담을 제가 있다가 보니까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서 작업이나 행정에 굉장히 약해요. 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는 경우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은 네. 이런 경우는 이게 수업에서 해야 되는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은 법원에서 가끔 상담 기록을 제출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이 그걸 그렇죠. 판단하기 예, 위해서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럴 때는 뭐 문서를 써야 돼요. 아니면은 이 사람에 대한 네. 지금 정서적인 상태를 써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뭐 근거가 있어야 쓰죠. 내가 몇 월 며칠에 만난 뭐 근거들이 있어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그런 자기 의견서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 근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상담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계속 뭐 수련을 받을 때, 슈퍼비전을 받을 때 그 자료도 쓸 수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의 일지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 이해나 작성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학교에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좀 주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능력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뭐 정보 능력에 컴퓨터 활용 능력도 좀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왜 그럴까 그러시는데, 네. 예전에는 이런 상담 일지를 보통 이렇게 종이 일지에다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상담센터들이 좀 커지고, 이렇게 상담을 좀 기업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떤 좀 큰 상담센터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가면 내가 그 홈페이지의 구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시스템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도 어느 정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상담센터의 홈페이지를 제가 관여해서 한 2번 정도 개발할 상황이 있었어요. 그 국가 연구하면서 한번 하고. 근데 이제 워낙 제가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제 마침 이제 이공계 출신이 가끔 상담을 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저도 어깨너머리 얘기를 들어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산화 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직 이해 능력에서 조직 체제 이해 능력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국가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국가기관에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죠. 맞아요. 상담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긍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도움을 좋겠는데 사회복지망 체계 안에 상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망 하면 저도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이 사람이 병원 아니면 보호소, 감찰소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경찰 아니면 교도소 아니면 뭐 어떤 심리센터 이런 식으로 다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을 때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교육 이수하러 상담센터 이런 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하는데 유리해서 그런 거죠. 그것도 있고요. 뭐 상담의 영역 중에 제가 요즘 대학에 와서 저는 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어쩌다 교정 상담을 지금 강의하게 됐는데 교정이라는 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이런 교정 시설이잖아요. 이런 시설은 딱 가면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체계예요. 교정 기관이기 때문에 이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교도관 이 순서가 있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차와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 체제를 좀 이해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였고 네. 다음으로는 뭐 자기개발 능력은 뭐 당연히 자기개발 뭐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대인관계는 뭐 상담이냐 늘 대인관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윤리. 이것도 중요하구나. 예, 윤리가 네.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 윤리라고 하는 따로 게 있구나.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제가 뭐 최근에 연구에서 뭐 논문 쓴 것도 이쪽 윤리 쪽인데 네. 제 학교에서 상담 철학하고 윤리 이쪽도 수업을 하거든요. 네네. 상담 윤리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비밀 보장. 상담을 해도 내담자와 상담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도 홀랑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되면 받으러 오시겠어요? 신뢰가 돼요? 이 상담사?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아,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네. 이 상담을 한 내용을 네. 공개할 수밖에 없는 예외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인지. 네. 그런 것들은 사전에 내담자 동의를 구합니다. 아,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네. 국가 전염병. 네. 아, 이 사람이 옛날에 뭐 메르스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가 뭐 완전히 이제 우리에게 그거는 알려야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줬죠. 네. 역학조사 해야 되잖아요. 아, 이런 거는 국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상사태, 얘기할 에멀전시네요. 수밖에 네. 없다. 이런 거.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이제 강한 건 뭐냐면 그 생명과 관련된 것들. 위험한 거. 예, 네. 나 자살할래요. 음, 아니면 내가 누구 죽일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죽고 싶어요.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상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바로 그 피해를 입을 만한 대상자라든지 가족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미리 이제 고지를 하고 하는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동 폭력, 아동 학대가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상담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그럼 또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다라고 사전에 이제 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몇 가지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국가 자격이 되면 좋겠냐면 이게 또 그 자격들을 운영하는 학회들이라든 기관들의 가치에 따라 좀 달라요. 아, 그래서 이건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해했어요. 보수적으로 가장 강하게 하는 데가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담자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면 이거는 제가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바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그거에 따른 계약서 사인을 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담 윤리죠. 이해했어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직업 윤리니까. 네, 그래서 좋네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필요해서 네. 윤리, 직업 윤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만약에 상담사를 준비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직업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하면 좋다 생각하는데 이 직업이라는 게 결국 관계에 맺고 그다음에 어디에 소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의사소통 능력에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그다음에 의사표현, 그다음에 기초 외국어 능력도 있으면 좋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능력 안에 컴퓨터 활용 능력도 좀 있으면 좋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상담 일치나 이런 것들을 하면 다 컴퓨터로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 안에서 조직 체제 이해 능력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대인 관계 능력은 뭐 너무 필요한 거고, 그 외에 이제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역량들은 상담사 되기 전부터 이제 좀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조금씩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필요 능력 소개 파트를 마치고 다음에 이제 진로 소개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담사라는 진로가 또 어떻게 이제 일을 하고 또 어떤 경험이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보는 또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상담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이유도 같이 이제 스토리도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혹시 네. 언제부터 상담사를 꿈꾸고 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네. 제가 네. 28살에 청년 사역을 처음 했어요. 아, 예. 청년 사역을 처음 했고 제가 맡은 부서가 대학부였어요. 네네. 대학부였고 네. 대학부하고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네. 있는
인원이 이제는 제가 있을 때 제가 다 맡은 부서만 한 120명, 130명 엄청 됐어요. 많네요. 네. 네. 이제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을 갔습니다. 네, 캠퍼스 신방이라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다니는 학교들이 주요 모여 있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제가 네네. 어느 지점에 간다 그러면 그 지점으로 오는 거예요. 친구들. 네네. 그럼 같이 저녁 한 끼 먹고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받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다가 한 번은 구매에 있는 친구도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마침 네. 제가 알고 있는 초소에 그 파견을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제가 잘 아는 길가에 있는 초소에 전화했더니 거기 그럽니다. 그 저기 이진영 목사님은 아실 텐데 거기 어디냐면 그 광장동 네네. 그 워커힐 고개 넘어서 구리로 넘어가는 길가에 보면 네. 아, 알아요. 그 모모 기와라고 하는 카페 네네네. 있거든요. 그 근처에 옆에. 초소 하나 있어요. 알아요. 거기로 나왔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제가 거기를. 그래서 야, 너 거기로 나왔냐? 그래서 거기로 나왔대요. 네네. 그러면 또 내가 그 과자 이렇게 사들고 들어가면 나와서 과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저기 선임원사님이 해주면은 제가 그 앞으로 초소 앞으로 가니까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말년병장이었어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과자를 이제 한 방울 사가지고 이제 갔죠. 네. 가가지고 딱 주면서 너 잠깐 시간 되냐? 된대요. 그래. 너 제대하면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네. 휴학할 거예요. 네. 아니 뭐 휴학할 수 있죠. 휴학하면 그래 휴학해라. 휴학하고 뭐 하려고? 네. 휴학하고 뭐 하려고 물어보면은 한 열이면 일곱이 뻔한 대답이에요. 네. 돈 벌라고요. 그래요. 알바. 네. 알바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래? 근데 너 뭐 하려고?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아무거나 돈 되는 거 하려고요. 뭐 이것도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그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 네. 아무 알바나 하지 말고 네. 네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하고 관련된 알바를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패션 이쪽에 관련이 있다,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동대문에 가서 원단을 날라라 차라리. 네. 시급 8,000원을 주고 원단을 날려라고 하고 너네 동네 편의점에서 8,500원을 주고 캐시어를 하라고 하면 너는 동대문에 가서 원단을 날르고 8,000원을 버는 게 난 너한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표정이 떨떠름해요. 그런가요? 야, 그렇잖아. 네가 패션을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뭐 원단이 뭔지 색깔이 어떤 건지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그런 걸 해라. 뭐 그냥 건성으로 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 친구는 편의점 알바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내가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주나? 아. 영향력이 없는 건가? 네네. 그럼 내가 전문가가 되면은 좀 내 얘기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주고 않을까? 생각해보고 좀 듣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니까 네. 그럼 대체 뭘 해야 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담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상담 공부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이제 하나님이 이쪽에 나한테 어떠한 소명도 주시고 네. 계속 확장돼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공부를 했죠.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상담을 배운 것도 배운 건데 그러면 이제 상담사로 상담이 그냥 기술만 필요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상담사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 또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혹시 계기나 동기가 있나요? 뭐 얘기를 그냥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네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네. 내 사명은 어디에 있을까? 네네. 이런 얘기 잘못하면 저 이단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제 개인적인 개인사니까 제 사명은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뭔 소리야 그러실 텐데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 사명이 교회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 사명이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요즘 가난한 성도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성도란 말이 나와서 제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가난이 뭐죠? 교회 안 가는 성도가 가난한 성도지 뭐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뭔가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죠. 네, 뭐 보기 싫은 걸 봤거나. 네. 근데 다들 교회 안에서 들어오라고만 하지 밖에 나가서 들어가라고 권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회자들 중에. 네네. 냉정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아, 네. 저가 이제 마침 그 석사 논문을 가난한 성도 연구에서 다 썼는데 많은 통계들을 다 보고 하니까 네, 거의 비슷한 네. 결정이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 이러지 밖에 나가가지고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들어가자는 말을 할 때 네. 주님의 복음이 이러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게 싫어갖고 나왔는데. 그럼 뭐가 좋을까? 아, 그래. 내가 좀 들어주자. 아, 그 얘기를 다. 네. 상담하잖아. 상담이 뭐야? 들어주는 거잖아. 네네. 들어줘보자. 들어주다가 보면 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답도 찾고 풀리면 네. 한 번쯤은 다시 교회로 가고 싶다는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티나지 않는 사역이겠죠, 이거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쯤은 그런 사역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멋있네요. 네. 근데 그때 마침 네. 결혼을 할 때 네. 저도 이런 거를 뭐 배짱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네. 집사람이 네. 먼저 얘기를 해줬었어요. 자비량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네. 네. 본인이 제가 사역하는 거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열심히 돕겠다. 와. 내조를 해주겠다. 네네. 그러니 목회할 때 있어서 그런 소신 있는 목회, 정말 필요한 목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네. 간을 배 밖에 넣고 이제 공부한다. 그러고 이제 한 거죠. 네. 그렇구나. 그렇게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상담사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혹은 주변에 또 이렇게 반응들은 어땠나요?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아무 말 안 해서 저는 그냥 다 찬성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 공부를 하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제가- 이후에 또 가야 네, 되는 거나 제가 비용이나 네. 석사과정 입학하기 3일 전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어요. 네네. 자, 3일 전에 그냥 저는 백수로 전락하고 그냥 학교에 가는 겁니다. 네. 난감하죠. 네. 네네. 근데 저는 저는 집사람이 이제 다 이렇게 좀 생각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나도 꽤 힘들었다. 남편이 갑자기. 애 둘러놓고 느닷없이 자기는 목회보다는 그게 선영이라 생각하고 학교 가겠다고 하는데 안 가지 않았겠냐. 네. 그런 얘기를 한 8년 지나니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해주기 전에 네. 이제 가장이고 아이가 둘 있는 아버지고 네. 뭐 그러니까 정말 그냥 표현이 닥치는 대로 한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이게 아니라 정말 닥쳐오는 대로 다 한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자는 시간이 또 아끼고, 네, 네. 그렇죠. 하루에 하면 다 진짜 무슨 고3 때 공부하듯이 뭐 자고 공부하고 뭐 걸리는 대로 일 다 하고 아르바이트 네.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네. 나중에는 뭐 국가연구까지 할 때는 하루에 한 3시간 자고 살았으니까요. 3시간 자고 한 6, 7개월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까지 보냈던 것 같은데 네. 뭐 주변에서야 뭐 처음엔 좀 놀랐죠. 아니, 조용히 그냥 신학대학원 졸업해서 안수받고 목사 되라. 원래 하던 대로 네, 잘 뭐 하면 되지. 같이 뭘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거냐. 네. 저도 순간순간 내가 틀렸나 뭐 할 때가 많았는데 네. 물론 지금도 제 인생에 제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소명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 10년 넘도록 변하지 않는 거 보면 네. 뭐 하루하루 그냥 잘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걸 알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취업이나 진로 이런 거 이제 코칭이나 이제 그 도움을 많이 줄 때가 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취업이나 진로 뭐 학과를 정할 때 자기가 되게 잘하는 걸로 가려고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또 강요를 많이 받아요. 너 뭐 잘하는데? 뭐 이렇게 사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사회 관련된 학과를 가라. 뭐 이렇게. 근데 그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런 그 취업이나 이런 걸 계속 해보면 경험상 학생들이 내가 잘하겠다라는 것으로 오래 가기보다는 내가 이 뭔가를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이건 왜 그럴까라고 하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곳에 직업을 갖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내가 좋게 말해주는데 안 먹힐까? 그리고 이 밖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왜 없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직업에 많이 연결된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직업을 삼게 되면은 이제 다 주변에서는 반대하죠. 왜 그렇게 하냐, 너 잘하냐 이런 얘기 할 왜 수가 사서 없죠. 고생하냐 맞아, 이거죠. 맞아. 네. 그런데 대부분 직장을 가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업은 달라도 마음은 그것과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좀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드네요. 들으면서. 그리고 사실 이제 20대 후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상담대학원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이런 마음들로 계속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그런 이제 소명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는 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학생들이 또 어른들이 좀 잘 받아들여서 자녀들에게 좀 얘기해주면 또 학생들도 좀 깨달으면 좋지 않을까. 학생들 전부 다 직업이나 소명 물어보면 전 잘하는 게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막 이래요. 저는 뭐 공부도 못하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다 그래요.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 되면은 이제 다 이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뭔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불편한 마음들을 좀 잘 생각하고, 그때 이 불편한 마음들을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주변에서 다시 이제 그 원망의 목소리나 그 시선들은 이제 인정의 목소리로 바뀐다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 이제 진로 소개 계속 하겠는데, 혹시 만약에 이거를 보는 시청자들 중에 학생들이 있다면, 또 상담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좀 학생 때부터 준비하면 좋을지, 뭐 전공은 어떤 걸로 또 가면 좋은지, 또 네,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상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나는 뭐 다른 사람하고 말을 못 듣겠어 이러면은 조금 좀 힘들고, 뭐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게 물론 힘들지만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나는 즐겁다 이런 마음이면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전공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가면 이제 되는 문제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굳이 뭐 비슷한 전공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제가 추천하는 전공들은 이제 뭐 심리학 하면 좋겠죠. 뭐 기본이 되니까 좋을 것 같고, 네. 교육학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학 같죠. 왜냐면 상담은 크게 대학원이 4개의 영역의 전공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심리학에 있는 상담 심리.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학에 있는 교육 상담. 네. 세 번째는 신학의 기독교 목회 상담 이렇게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전공이 이렇게 막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아동 가족 이쪽에 전공이 있어요. 가정학과. 예, 아동 그렇죠. 아동 분과. 그렇게 있고, 요 4가지 전공에 뭐 사회복지 요렇게 혹시 이제 내가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면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구나. 현재 상황에서 2023년 지금 오늘 3월이잖아요. 3월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국가 자격이 상담이 없으니까 네. 현실적으로 제일 제가 학생들한테 권하는 건 네. 학부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격증을 받고 네. 그걸 기반으로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를 해서 네. 가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길은 가장 안정적인 길이지 않겠냐라고는 이야기를 네. 이렇게 종종 하는 편이에요. 네. 그것도 방법이다. 네, 하나의 방법이죠.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면 사회복지기관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기관에서 상담 쪽의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맞아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2023년 3월 기점으로는 상담과 관련된 국가 자격이 청소년 상담사, 전문 상담사처럼 이렇게 제한된 영역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전 영역, 전 대상적으로 보자면 네. 이제 그렇게 가는 방법이고, 아니면 내가 이제 학교 쪽에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교육학하고 전문 상담교사 자격을 받는 이런 이렇게 과정으로 가시는 것 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추천을 드려요. 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상담이라는 게 학과가 아니라 이제 대학원의 과정이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과정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네, 요거는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네, 학부의 동일 계열로 교육대학원을 보통 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상담과 관련된 과를 나오면 이제 교육상담 대학원을 갈 수 있고, 심리학이나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 학부 전공이 이렇게 교사 자격증 받는 이런 쪽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유사 전공으로 하고 대학원을 교육 상담을 가시면 거기서 전문 상담 교사 자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받고 이제 임용고시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 그렇게 하시는 그런 방법도 과정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제 심리학과,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심리학과나 교육학, 신학, 네, 그리고 아동가족, 아동가족. 네, 요 전공, 뭐 네. 사회복지도 저는 네, 학부에서는 네. 요 한 5개 정도 학과를 목표로 해서 거기서 이제 쌓고 그다음에 대학원들을 가는 게 좋다. 맞아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소개 중에 혹시 이 직업에서 상담을 하시는데 뭐 상담할 때 우리 학생들이 또 이렇게 대화하면 부모님을 잘 설득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뭐 그런 상담 비법이나 노하우 이런 게 혹시 있으면 네. 네, 하나 소개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학생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설득할 때는 네.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하시라 얘기해요. 대 뭐요? 대안. 대안? 네. 무조건 싫은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해보겠다. 타협.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으니까 이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제가 뭐 이렇게 흉내 내면 네. 안 믿으시겠지만 뭐 청소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믿으실 텐데 요즘 청소년들한테 뭐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이러다가 계속 다 모른대요. 다 모르다가 너 배고프니? 네. 먹고 싶니? 네. 그리고 뭐 이럴 때만 네요. 예. 네, 그렇죠. 대답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방식이 뭐냐면 본인 대답도 이렇게 하지만 누구한테 말할 때도 해줘요. 이런 식이에요. 학생들도. 근데 이거보다는 나 이게 하고 싶으니까 이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 설득에, 네.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하고 이야기하실 때에 네. 또, 부모님이 또 필요한 상담을 네네. 자녀들과 대화를 네. 위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 질문 닫힌 질문이에요.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어도 억양이 다르면 돼요. 왜 그랬어? 그럼 짜증이 나요. 왜 그랬어? 뭐 이러면 돼요. 네. 요 뉘앙스 차이 아시겠나요? 근데 이게 왜 그랬어가 도저히 입에 너무 뱉잖아요. 네. 가능하시면 어쩌다 그랬어. 그러네요. 네. 뭐 얘들 시험을 망쳐왔어. 그렇죠. 어쩌다 그랬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처음엔 그럴 거예요. 네. 우리 엄마 뭐 잘못됐나? 이상하다? 이러다가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변했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좀 할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 네. 아이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틈을 주세요. 틈을 주세요.
틈도 안 주고 막 숨 막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틈을 줘서 아이들이 그걸 비집고 들어올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소개를 마치고 이제 소명 소개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이제 진로와 좀 다른 게 이제 이 일들을 하면서 어떠한 이제 상황에 부딪히는지 또 어떠한 것들이 또 필요한지 또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다른 진로 소개 파트와 다른 이제 이렇게 차별점을 좀 둔 부분인데요. 이 소명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여쭤볼 것은 이제 이 상담사를 하면서 최근에 혹시 드는 고민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네. 상담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배고픈 직업이에요. 네네. 막 왜 그냥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다 이게 상담사 그러면 굉장히 막 좋은 그쵸. 상담실에서 이렇게 다 넓은데 쇼파도 다 하나씩 있고 다리 이렇게 다 꼬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누우세요 뭐 이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상담사는 굉장히 배고픈 직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도 지금도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렇게 물질적인 이렇게 네. 안정만 추구가 되면 저는 그냥 상담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의 꿈은 네네. 좋은 상담자,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내 후배 상담사들에게 진짜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걸,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노력하고. 자격증 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인격적으로 좋은 상담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꿈이 있어서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네. 제 마음 한켠엔 지금도 나는 상담하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상담사이기 전에 네. 또 목회자이고 네네. 이 목사라고 하는 무늬만 목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저한테 주신 하나님 소명이 사명이 아직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그러네요. 네. 그런 이상하고 현실의 괴리가 아마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그렇죠. 그 사실 막 이렇게 배고픈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일만 해서 되는 직업들이 사실은 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위 몇 프로 그냥 진짜 몇 안 되는 사람 빼고는 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것과 유사한 일들을 또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공무원이나 그런 특종 있는 기술직이나 이런 것들 아는 이상은 다 뭔가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학생들한테 그래요. 그 우리나라 상담에서 가장 안정적인 네. 상담자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전문 상담 교사 같다. 학교로 가는 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네.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쪽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저녁에 일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는 딱 정해진 시간에. 아침부터 저녁 요게 보장이 되고 뭐 방학이라는 시간도 있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야기.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가장 상담자로서 내가 안정적인 상담자의 자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전문 상담 교사를 나는 가장 추천한다. 그것도 네. 뭐 학생을 좋아하고 학교 좋아하고 이러면은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저도 그 학교 사역 다니면서 학교에 이제 상담 그 위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니까 학생들도 오는데 또 선생님들도 거기에 되게 많이 일단 상담실이라는 것 자체가 상담 선생님들은 다 일단 학생들과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오면 좋겠다 해서 그 공간을 되게 잘 꾸미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방문하셔서 또 신기했는데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나는 그런 제도권보다 좀 더 좀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런 교사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전 대안학교도 나쁜 선택지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들에서 교사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해주는. 네. 학생들을 상담할 때 학생뿐만 아니라 결국 이게 이제 고민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좀 그렇죠. 고민이 된다는 거군요. 네. 제가 박사 논문 주제가 네. 그 대안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맞아요.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몇 번 뵀는데 네.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상담에 대한 이렇게 도움이나 이런 네. 필요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대안학교가 지금 많이 법률적으로도 좀 안정화돼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이제 하나의 진출 영역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배고픈 직업이다 하면 부모님들이 반대를 엄청 많이 그쵸,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가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게 반대로 이게 배고픈 직업일 수 있는데 계속 하는 건 또 이제 그만큼 보람도 많고 또 진짜 이것이 의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잘.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이렇게 하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네. 예,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사회복지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가 관계망이 정말 촘촘하게 돼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런 국가기관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곳에서도 일을 해도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네,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는 그 얘기도 꼭 드려요. 뭐냐면 이제 평생 직업의 시대는 끝났다. 네, 네, 살면서 직업은 어쩔 수 없이 맞아요. 한 번에서 두 번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세대부터 시작해서 아마 영상을 보는 청소년들은 더 할 것 같고 네, 직업은 반드시 한두 번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다음 직업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네, 뭐 내가 처음에 이렇게 뭐 배고픈 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뭐 평생 교수할 것 같으세요? 교수 안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교수하지 말고 뭐 딴 거 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럼 저 딴 거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딴 걸. 가라고 뭐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직업이나 직장이 한 번쯤은 바뀔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조금씩 내가 다양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상담 공부하는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해요. 너희들이 꼭 상담으로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상담을 공부하면 나는 좋을 것 같은 게 너희들이 서비스업에 가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머 고객님 난리 힘드시죠? 나겠죠. 뭐 이러면서 맞아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미 학교에서 배우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가 공부한 게 안 써먹히는 건 아니고 어딘가에 써먹고. 맞아요. 중요하죠. 네, 제 학부 전공 국문학하고 신학입니다. 네네. 국문학하고 신학이 뭔 관계가 있겠냐? 야, 신학 공부하러 갔더니 구약 신약학 공부하는데 국문학 공부한 게 어쩜 그렇게 도움이 되고 편하든지. 하여튼 써먹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쯤은 바뀌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이 공부하는 것들이 어떻게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좋아요. 뭔가 벌써 이렇게 상담사답게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내리고 약간 이미 다 배고프지만 이미 다 대안이 마음을 정리를 해놨다. 네,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배고프다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이거 하길 정말 잘했다 싶을 때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상담사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언제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리고 지금 상담사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지는 또 얼만큼 되셨는지도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네. 올해로 저희 딸 나이가 딱 상담한 나이거든요. 저희 딸이 올해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0년 차죠. 네. 네, 10년 차 상담사고. 네. 10년 하면서. 저희 선배님이랑 30년 된 분들도 워낙 많으시니까 사실 10년은 명함 내미기도 어려운 상담사긴 해요. 그렇구나. 예. 네. 워낙 선배님들만 보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제 개인적인 것들이라 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제가 그
각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가 상담 네. 연구 사업 진행할 때 네. 그때 보람이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마음에서 힘들어하는 얘기를 네. 문서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 알릴 수 있는 사람이겠다. 그쵸. 그 네. 사건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예, 라는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네. 할 때만 해도 많은, 지금 더 그 피해자가 늘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수천 명이니까요. 네. 네. 그때 이제 피해 입으신 분들 이렇게 상담하고 난 기록 보고 쓰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네네. 상담 받으신 분들 만나서도 이야기도 하고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우리 얘기를 이렇게 들어줘서 고맙다. 근데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뒤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제가 네. 보고서에 꼭 그 마음들 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한 4번 정도 4년 이게 큰 작은 걸로 2번, 큰 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쓰긴 했는데 네. 그 쓸 때 참 쓸 때마다 마음이 네네. 저는 이걸 다 모아서 어떻게 자료화해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쵸. 내가 쓰는 이 한 줄 이것들로 네. 결국은 다 모든 국민들이 나중에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야 이때 잘 써야 되겠다 했고 그 가습기 연구할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참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네. 아빠는 무슨 일해? 아빠 그렇게 아픈 분들 상담해 주는 거 하고 그분들이 맞아. 얼마나 아픈지 이런 거 썼어. 그러면 아빠 좋은 일 하는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람이. 네, 뭐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도둑질하는 사람 아니구나. 라고 해주니까 참 고맙고. 네, 그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상담이 필요한 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직장이나 뭐 군인이나 의사, 뭐 간호사들이 트라우마 되게 많이 생긴다 하시잖아요. 소방관들도 맞아요. 그렇고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크게 느끼시죠.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상담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목사면서 이제 연구원인데 목회자분 중에서도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항상 마음을 네. 나눠주기만 하시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이렇게 내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시켜주고 또 애도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해주면 그때 진짜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좋으신 교회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 집단 상담이라고 있어요. 그룹이 상담하는. 네네.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그 집단 상담의 문화가 이미 갖춰진 문화입니다. 네. 왜 구역, 교회 반 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 구역장이나 네. 이 선생님이 집단 상담의 리더, 네. 집단 상담자 역할을 해주시면 네. 사실 그런 모임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관심 갖고 있고 고민하고 연구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런 소그룹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요즘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아예 수업으로 종종 집단 상담 수업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명 파트의 마지막 이제 결국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이제 비전을 받아서 이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일을 하면서 또 받았던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지 네 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죠. 뭐 네. 앞으로 근데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때가 네.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를 어떻게 상담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다는 그 소명대로 저를 사용하실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이끌으실지. 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공부를 하고 이 일을 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조금 이제 세상적인 말로 네. 운명론이라 저는 운명론을 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운명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각 사람마다의 운명이 있다.
그쵸. 예, 설계도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열심히 해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저를 쓰시지 않을까? 저 지금까지 이렇게 쓰신 것처럼 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어떻게 되실지 기대가 되시는. 근데 이게 되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직장이나 직업을 가질 때 늘 이렇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물론 뭐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면서 쓰시지만 또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좀 살고 준비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끝으로 이 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은 학생들, 또 이제 요즘에는 어른들 중에서 상담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격려나 뭐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네. 이렇게 존재로 대하는 상담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을 이렇게 뭐 대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나의 뭘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네, 그냥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상담 공부할 때는 다 그러는데. 네, 그런 마음인데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좀 돌아보고 네. 자기를 객관화시킨다고 상담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상담자들로 준비되고 공부하고 나아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좋네요. 네, 오늘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미래 소명 구출 대작전, 미소 구출 대작전은 오늘 이제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또 미래와 소명을 위해서 또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을 만나는 우리 번개탕 에듀파이어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